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에서의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고통에서 잠시라도 탈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한테 결제를 맡을 때 수고했다는 말 대신에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냐고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며 껄껄 웃어버리는 낙천주의가 긍정적인 사고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긍정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뒤로 이어지는 삶은 정말 엄청나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도 고통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망, 포기, 신경 끄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활용한다면 우리 삶이 한결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인간저절의 카이로스 타민입니다. 현실의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도망입니다. 도망은 주로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져나가는 행위인데요. 도망을 비겁하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 소리야,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말과 용기가 필부 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대항하거나 도망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때의 도망은 결국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36개 주례낭이라는 말이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류할 때는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도망은 일시적으로 고민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정년퇴직을 3년 남겨놓고 명퇴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잘됐다, 이참에 퇴직하지 뭐 라고 굳게 생각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아니지, 그래도 명퇴보다는 정년퇴직이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최종 선택은 명예퇴직을 처리하자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자리를 이탈해서 고요한 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한복판에서 잠시 물러나 그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도망 전략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후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택해지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잠시 거기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한결 더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현실의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포기인데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을 중요시하는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는 아주 멋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시합에서는 질 것 같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끝까지 해내겠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속으로는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행하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저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어야 할 문제에 부딪히면 곧바로 포기하고 다음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호흡하면서 접을 것은 접고 굽힐 것은 굽히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때 진짜 성공은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자유롭게 그리고 멋지게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신경 끄기인데요. 어떤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면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말을 할수록 온몸의 신경이 그쪽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도 나오죠.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더 열어보고 싶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더 돌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 끄기는 재충전을 위해 문제되는 상황을 일단 접어두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CEO들은 경쟁 일선에서 복잡하게 뒤얽힌 상황에 동부서주하다가 1년에 한두 번은 비즈니스와 완전히 동떨어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달리기 같은 되도록 육체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신경 끄기에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실패, 후회 등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요, 세상을 맞서지 말고요, 가끔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살찌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뒤로 물러나 생각하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망, 포기, 신경 끄기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있다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할수록 한 걸음 비껴서고 물러서는 생활 습관을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물러서서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태도인가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